네. 어, 오늘 살펴볼 속담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죠. 그죠? 구슬 서말. 그 다음에 꿰어야 한다. 그래야 보배다. 이건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런 거와도 같죠. 자, 내 식사를 해야 해요. 그죠? 그럼 이제 밥상이 차려져. 그죠? 밥상이 차려져. 밥, 국 있고, 그죠? 수저 젓가락. 그리고 이제 온갖 반찬. 자, 그렇게 이제 밥상이 차려졌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장면이 뭐냐면 이거죠. 구슬이 서말이죠. 구슬 서말이. 얘 드세요 하고 내 밥상에 쫙 구슬 서말이 준비가 된 거야. 그죠? 자, 꿰는 거는요. 이제 구슬 서말은 준비가 됐다. 꿰는 거는 내가 수저젓가락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이제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좋아하는 음식, 그죠? 다르고 또 식사량 다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쩌냐면 이렇게 밥상이 차려졌어도 특별히 내가 좋아하고 내 기호에 맞는 음식을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거는 별로 기억이 안 좋아. 느낌도 잘 안 가. 젓가락질도 꼴이 안 가. 그죠? 아무래도 그리 되잖아요. 저마다 다. 근데 또 어떤 일은 그게 맛있다고 그걸 그렇게 맛있게 드셔. 야, 그렇구나. 그죠? 자, 구슬 세 말은 똑같아. 구슬 세 말이라는 반찬 밥상에 올라온 거랑 똑같은데 꿰어가는 데 있어서, 그죠? 그걸 식사해서 그걸 꿰어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 차이가 생겨나죠. 그래 가지고 어쩌냐면 나중에는 그렇게 식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다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루게 되죠. 그죠? 나를 이루게 되잖아요. 온갖 가지 영양소로 큰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져서 나를 유지하고 나로 승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로서 나는 그만큼 보배로움. 그죠? 우리 물질 육신은 뭐라 그랬어요? 최적의 보배로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은요. 최상의 의미로움, 그죠? 최상의 의미로움을 내장하고 최적의 보배로움으로 삶을 일궈가는 우리 그걸 인간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내가 어떻게 꿰는가, 어떻게 먹었는가, 무엇을 먹었는가, 얼마만큼 먹었는가에 따라 나의 보배로움, 내 물질의 최적의 보배로움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 그 차이와 차별이 생겨나게 돼. 그죠? 누구는 보양식을 먹었다 쳐요, 많이.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몸 튼튼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보배로움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일구어진 거야, 물질 육신이. 그렇잖아요. 누구는 큰 좋다는 그 보양식 이런 거는 안 먹고 영양식 뭐 이런 거는 안 먹고 맨날 저기 뭐 예를 들면 햄, 소시지, 햄버거 뭐 이런 것만 먹었어. 그죠? 그러면 또 어째요? 그렇게 재구성되겠잖아요. 그 물질 육신이. 그래서 그만큼의 보배로움으로 거듭나지고 새롭게 일구어지는 거. 자, 그럼 이 장면을 한번 봐봐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밥상 위에 온갖 가지 반찬이 올라온다. 그게 이제 마치 이 속담을 치자면 구슬이 서말인 거예요. 그죠? 구슬이 서말이 준비됐어. 자, 그러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서로 달라지게 되냐면 꿰는 거, 그걸 식사하는 거, 그걸 내가 직접 나의 것으로 하는 것,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 나로 화하게 하는 것, 이 장면에서부터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서 그의 보배로움이, 최적의 보배로움이 결정지어져 가죠. 그죠? 그래요. 생각해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 말은, 구슬 서말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말 아닐까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봐봐요.
인간관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예를 들면 자식이에요. 그러면 저 위로는 아빠, 엄마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또 수많은 동창생들, 그죠? 또 직장 동료들, 그죠? 그렇고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친목회 들었어. 어떤 그 취미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 산악회 회원들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친구의 친구, 그죠? 또 내 동생도 있어. 동생이 또 여러 명 있어. 자, 그럼 도대체 그렇게만 봐도 내 주위에 이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구슬이 서 말이죠. 인간 관계만 봐도 내 주위에 포진해 있는 구슬이, 흩뿌려져 있는 구슬이 서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는데, 어쩌죠? 자, 그러한 인간 관계를 내가 어떻게 꿰어가는가. 그죠? 어떻게 나의 것으로 하는가. 그죠? 나의 유익함으로. 그죠? 서로 조화로운 속에서도 나의 유익함으로, 그런 조화로움으로 일구어가는가. 그죠? 그거에 따라서, 그 꿰어감에 따라서 이제 보배로움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그것만 그럴까요? 이미 우리 집 안에 구슬이 서 말이에요. 그죠? 아, 소파 있죠. 소파라는 구슬이 있어요. 텔레비전 있죠. 텔레비전이라는 구슬이 있어요. 냉장고라는 구슬이 있어요. 컴퓨터라는 구슬이 있어요. 에어컨이라는 구슬이 있어요. 김치냉. 요즘에는 하도 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집에 들여놔야 할 것이 많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이런 거 없어도 됐잖아요. 근데 공기청정기 부피가 요만해요. 요때만 하잖아요. 공기청정기라는 구슬도 스타일러 요즘에 그냥 놓으면 혼자 다리 미주도 되고 뭐 냄새 이런 것도 다 탈취시켜주고 스타일러도 있어요. 또 요즘에 또 저거죠 저거 세탁기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세탁기도 빰과 동시에 건조까지 해서 나오는 세탁기, 그것도 그걸로 또 바꿔놔야 되고. 그런 하나하나 가전 제품들만 그 생활 소품, 그죠? 또 가구 장롱 있죠, 그죠? 옷 있죠, 신발 있죠. 이 다 뭐예요? 구슬들이 구슬. 그 내 집안만 봐도 구슬이 서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제 그러한 구슬들을, 그죠? 어떻게 활용해 가는가, 어떻게 꿰는가, 그죠? 그런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을 멀리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가. 청소기로 내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가, 그죠? 이런 거에 따라 자기 삶이 변화를 하죠.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조금 더 확장해봐요. 도로가 다 있죠. 차들이 다니죠. 그죠? 건물들이 있고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어디에는 운동시설도 조성이 돼 있고, 그죠? 영화관 있죠. 백화점 있죠. 그죠? 수영장 있죠. 체육관 있죠. 무엇을 가르쳐주는 학원 있죠. 그죠? 저 구름 떠다니죠. 해가 뜨죠. 달이 뜨죠. 그죠? 계절이 변화하죠. 밤과 낮이 교차하죠. 그죠? 자, 이런 것들 다 뭐죠? 구슬이죠, 구슬. 구슬이 서말인 거예요. 내 주변. 그죠? 네. 그러니까 실은요, 삼라만사. 모든 사물과 현상이 다 실은 뭐냐면 구슬이에요. 그것도 서말만 되겠어요? 천상천하가 다 구슬인데. 그래서 마녀는, 있으면 정치의 마녀는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요 속담에 맞춰보자면 구슬밭이에요. 구슬밭. 그럼 도대체 서말만 있겠어요, 구슬이? 와, 얼마나 많은 구슬들이 내 주위에 널브러졌냐고. 그죠? 그래서 구슬이 없어서 나는 못 깨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벽하게 핑계인 거예요. 완벽한 게으름뱅이에요. 그거는. 인간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슬은 무조건 서말 너무 저기 그 항아사의 모래수보다도 더 많게끔 구슬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삼라만사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구슬이 서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 구슬 아닌 게 없죠. 석유 구슬이죠. 그죠? 물 어마어마한 구슬이죠. 물 없이 우리가 돼. 공기요. 공기 없어 보세요. 공기 구슬이죠. 대자연 자체가 어마어마한 아주 주옥 같은 빛나고도 빛나는 구슬. 금은 보화예요. 그렇잖아요. 자, 또 그런 것만 있는가요? 나무 잘하죠. 그죠? 돌 있죠. 와, 어마어마한 관광지들, 그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죠. 멋들어진 것들이 있죠. 그죠? 다 뭐죠? 구슬이에요. 그야말로 천상천하에 구슬이 그냥 구슬밭이요. 구슬밭. 마누라는 구슬밭을 구슬밭. 그게 하나 두 개냐면 아니요, 많이 아주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구슬밭. 그것이 말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슬의 소말은 이미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온 순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이 구슬밭인 이 만유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로 압축될 수 있냐면 어떻게 꿰어가는가, 무엇으로 꿰어가는가, 그 꿰어감을 통해 삶을 얼마나 유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가, 요 문제로 압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로써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자신이 보배로워지는 거예요. 보배. 값지고도 값진 무가보의 가치를 지니는 그러한 존재 장엄을 지닌 인간으로, 보물 중에 보물인 그 인간으로 거듭나지.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랬죠. 다 어떤 핑계를 대냐면 구슬이 없어서요. 나는 꿰려고는 했는데 아니요. 이거야말로 진짜 핑계 없는 무덤 뭐 없다 속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슬은 넘치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세상. 그죠? 모든 사물과 현상이 낱낱이 다 하나하나가 다 구슬인 거예요. 금이고 은이고 다이아몬드고, 그죠? 진주고 호박이고. 그럼 무엇이 남는가? 꿰는다. 그죠? 그걸 어떻게 가지런히 하나 단일화 시킬 거냐?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 거냐? 그죠? 요것이란 말이야. 자요. 아까 그 식사하는 장면처럼, 그죠? 내가 그것을 먹어. 그죠? 내가 먹는 거. 그래서 내가 새로 일구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삼라만상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꿰어. 그죠? 그로써 그것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거듭나 새롭게 일구어져. 그죠? 요 창조의 정의가 뭐냐면, 창조를 정의하자면 새로 일구어냄이에요. 창조 정의예요. 새로 일구어낸다. 새로 일구어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인 거예요. 구슬이 서말인데 그 구슬을 꿰다. 새롭게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고 이전에 없던 조합, 이전에 없던 질서를 내가 새롭게 일구어낸다. 내가 창조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거기서 내가 식사하는 장면은 뭐냐면 내 몸을 최적의 보배로움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내 물질 육신을 새롭게 일구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영양소로 더 자리하게 할 건가? 그건 내 몸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꿰어가는 과정. 나를 새롭게 거듭나지게 해가는 과정. 그죠? 그것이 꿰다. 이미 구슬은 그리 해갈 수 있는 그 창조 재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도 더 이렇게 삼라만상 자체가 구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는 어제 그제인 것 같은데 그 YTN 뉴스에 보니까 저쪽 경남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든가 중학생이든가 그 해마다 그 발명대회 하거든요.
학생 발명 경진 대회. 저도 한번 그 아이 데리고 거기에 나가본 경험이 있어요. 이 아이가 아우 그 아빠 엄마가 그 절이 있으시고 하시는데 뭐 엄마가 요리하는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기름하고 물하고 이거를 쉽게 국자로 이렇게 딱 뜨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기름 둥둥 뜨고 물 위에 저거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국자를 만들 수 없어. 그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고 편하실까. 그죠? 정말 효심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해가지고 기름과 물을 순식간에 분리해내는 국자를 발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출품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뭐냐면 구슬이 서말인데 구슬이 서말 다 지나쳤었어. 근데 그 학생은 이걸 새롭게 조합한 거예요. 그 질서를 새로 구성한 거란 말이에요. 질서의 지우구성. 새롭게 조합. 즉 새로 읽어낸 거야. 이전에 없던 걸 새로 읽어낸 거야. 근데 그 재료는 이미 있었어. 기름도 둥둥 떠다니고 물도 둥둥 떠다니고 엄마 항상 고생하시고 그러한 구슬을 새롭게 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상 그 아이는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해가 이미 대통령상 받았고 그죠? 그 자신의 보배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학생 이런 거 똑같아요. 창조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데만 지금 익숙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성경이다 뭐 불경이다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있어라 하고 뚝딱 생겨나고 절대 그런 창조는 없어요. 그거는 그 이미지화해서 그만큼 신격화 그 신의 그 위대함 그죠? 신의 궁극적 그 경지를 이제 그런 것들로 방편 삼아서 이러이런 이미지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신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가집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창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읽어내는 거예요. 이미 있는 구슬이 서말인 그 구슬들을 어떻게 꿰는가. 이게 창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죠?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자예요. 그리고 새 시대 새 역사에 있어서의 새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신이 되어진 인간이라고 했죠. 신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창조할 수 있어요. 창조적 삶으로 자신의 삶을 일관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 말이죠. 그죠? 창조. 이게 바로 창조를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슬이 선물학교 야곱의 요거는 삶의 원초적 창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계속 삶의 원초적 쭉 해왔었잖아요. 그죠? 자, 원초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지금쯤은 이게 이제 규명이 돼야 돼. 그럴 때가 됐어. 자, 원초적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참 많은 경우가 이 한자를 보면 그 뜻을 그냥 통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자를 쓰는 거예요. 처음 초잖아요. 처음인데 가장 근원 원자잖아요. 그죠? 근원이 되는 처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맨 처음이다 이 말. 본디 처음이다 그 말이에요. 원초적이다 이 말은. 가장 처음, 맨 처음 이걸 의미하거든요. 자, 이걸로 치면 뭐에 해당?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러면 구슬이 서말이에요. 이것이 이 원초적에 해당해요. 구슬이 서말. 그죠? 구슬이 서말. 그러니까 맨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슬이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다 흩뿌려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본 모습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세상 자체가 구슬밭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구슬을 가지고 꿰어가는 위대한 창조적 삶을 살아가셔서 최적의 보배로 최상의 의미로움으로 그 존재를 완성하세요. 그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원초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초 맨 처음 말 이게 맨 처음 상태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에요. 서말. 이게 맨 처음. 자, 준비돼 있어. 구슬이 서말. 그 다음에 어째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일구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 일궈내는 개념이면 그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 본질이라는 게 이 근본 본에다가 이것도 한자로 써보면 그냥 이해가 되죠요. 이게 질이죠, 질. 양과 질할 때 그 질. 본질, 본래의 질. 질량. 질량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본래의 질이라는 그 정체성이라고 이전에 이제 다 그 했었잖아요. 본래의 정체성, 그걸 본질이라 그래요. 그 본질이 뭐야? 이것과 이제 비교되는 표현이 현상이죠. 드러나 있는 그거 말고 실제 알맹이, 본래의 질량, 본래의 정체성, 그 드러난 양 말고 그 안에 내지 않은, 그 양 속에 내지 않은 그 질. 질이 중요하다. 본질, 본래의 질, 본래의 질량, 본래의 정체성,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꿰이죠. 꿰이에요. 꿰는 거. 어떻게 그것을 꿰는가? 그거에 따라 본질이 규정되어져요. 본질이 결정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인 원초적 상태에서, 맨 처음 상태에서, 그죠? 그것을 꿰므로써, 그 구슬을 이모 저모 이리저리 요리조리 꿰므로써, 그 자신이 꿰므로써, 즉 그것의 주인이 되어줌으로써 그의 것이 되죠. 그가 그걸 소유하게 되죠. 그가 최초 창조자가 되죠. 그렇게 새로 일구어내음으로써 어쩌냐면 그의 본질이, 본래의 질량, 본래의 정체성, 그의 본질이 보배로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초적과 본질적 어떤 차이냐면요. 원초적은 구슬이 서말이죠. 그냥 전체가 다 구슬이에요. 구슬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우리 물질 유씨는 뭐예요? 신장이라는 구슬, 신장, 폐, 대장, 소장, 12지장, 이 구슬들이 하나로 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되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최적의 보배로움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구슬이 꿰어진 대표적인 경우, 가장 완벽하게 꿰어진 대표적인 경우, 그게 우리 인체예요. 또 영혼이라는 물질, 육신이라는 구슬이 또 꿰어져 있고. 그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초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과 이 본질적인 것의 근본적 차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구슬이 서만, 이게 원초적에 해당하는데, 그걸 꿰다. 이건 이제 본질적인 거, 본질에 해당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초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료를 말해요. 재료.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재료 중에서도 궁극적 재료, 그야말로 맨 처음에 해당하는 원초적인 재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진료라고 해요. 진료. 이로써 무엇을 일궈낼 수 있냐면 형상을 일궈내죠. 그죠? 진료로서 형상을 일궈내는 거. 그죠? 그것이 이제 이 창조 개념이고,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예요. 진료. 재료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가장 맨 처음의 재료를 진료라 그러고, 그것으로서 새롭게 이합 집산해내는 그것으로서 형상이 생겨나잖아요. 형상. 원초적인 것이 진료예요. 그럼 이러한 진료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일궈내냐면 본질이라는 형상을 일궈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조거든요. 새롭게 일궈낸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예요. 자, 봐요. 이런 것 같아요. 커피, 원두콩이 있어. 그죠? 우리 카페 가서 이제 커피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잖아요. 자, 그러는데 그 커피의 원초적인 거, 그 구슬에 해당하는 건 커피죠. 말 그대로 원두콩 구슬이네. 원두콩 콩 이렇게 이제 있어. 그죠? 원두. 이거 뭐 수입에 와 커피 콩이요. 원두라 그러죠. 원래의 콩, 커피 콩 원두. 이게 원초적에 해당해요. 근데 이제 어쩌냐면 이것을 가지고 가공을 하죠. 그죠? 이거를 이제 살짝 구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잘게 빻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기 하죠. 그 커피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커피를 내리면 이제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게 나오죠. 커피 원액이 나오죠. 커피 원액. 그래가지고 이 커피 원액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원액 그대로 할 거냐, 그거를 에스프레소 그러죠. 아, 에스프레소. 거기다 물을 좀 섞을 거냐, 아메리카노로 갈 거냐. 그거는 이제 그 이유, 그죠? 커피 원액이 나오고 그 이유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원두콩, 커피콩, 원두. 그게 진료에 해당하죠. 그죠? 액체 처음에 원초적인 재료. 그죠? 근데 그것으로 뭘 하게 되냐면, 뭘 읽어내게 되냐면, 커피 원액이라는 이 본질을 읽어내게 돼요. 꿰므로써. 거기다 가공을 함으로써. 그죠? 거기 인간이 개입함으로써 그 인간에게 합당한 꿰어짐. 그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제 섭취하고 능히 누구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커피 원액이라는 이 액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액기스 중에 액기스죠. 커피 원액이. 그래,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쩌냐면, 원초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 본질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우리 삶의 원초적 창조예요. 그런데 어쩐다 그랬죠? 이 구슬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딱 눈 뜨는 순간 다 구슬이에요. 눈 딱 뜨면 형광등 보이겠다. 형광등 구슬, 천장 구슬, 아빠 구슬, 엄마 구슬, 요람 구슬, 우유 구슬, 형아 구슬, 한통 구슬, 내 방이 있네, 내 방 구슬. 거기서부터 그 구슬을 꿰어가는 거, 평생토록. 그죠? 그게 본인의 삶의 여정, 그 삶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 멋지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창조가 바로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가 창조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죠? 여기는요. 여기는 원래의 재료, 원질의 재료. 그죠? 자, 여기로 치면 구슬이 서말, 그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창조의 기반, 창조의 조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미 창조의 기반은 이 세상 자체가, 이 삼라만상, 우주다, 세상이다, 인간이다, 이 자체가, 세상 자체가 실은 창조의 터전인 거예요. 창조의 기반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꿰므로써 그렇게 있는 그 구슬을 얼마만큼 잘 꿰어냄으로써 진정으로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실래요? 안 그러실래요? 진정으로 최상의 보배로움, 최상의 의미로움으로 삶을 엮어가셔야 합니다. 이 창조라는 걸 통해서 그 말이거든요. 자, 창조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꿰는 거잖아요. 그죠? 구슬은 이미 객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를 통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주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여시아문과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건 복제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한 시대는 다 끝났어요. 새 시대 새 역사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창조자, 그죠? 내가 모든 완성을 이루어가는 최초 1인, 저마다가, 그죠? 그렇게 새 인간으로 거듭나서 자기의 삶을 주인되어, 자신의 재반의 것들을 주체적으로, 주동적으로, 일궈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간. 그걸 말합니다. 그랬잖아요. 실은 우리는 저마다가 다 창조자인 거예요. 창조자라는 건 무슨 말이죠? 저마다가 다 실은 이제 불교다, 기독교다, 어디 이슬람이다, 그게 아니라 저마다의 고유한 종교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은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어지죠. 창조를 한다. 창조를 했을 때 말은 그가 절대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가 조물주다 그 말이잖아요. 실은 그것들이 이제 다 우리 인간에게 이관됐다. 이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존재의 장엄이란 결국 신이 되어진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장엄은 못할 게 없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상 가장 미지의 영역을 남겨놨더니 뭐예요? 창조였잖아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신에 도전해서는 안 돼.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자신이 신이 되었잖아요. 이거 도전하는 게 아니죠. 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권리예요. 그렇잖아요. 창조. 이 개념이 새 시대, 새 역사, 새 인간, 새 도리, 새 진리, 새 진실, 새 진정, 새 땅, 새 하늘.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 걸맞게끔 재세팅 되어져야 해요. 실은 내 안과밖에 리모델링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집만 리모델링하고 최신의 것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내 안팎부터 가장 최신의 것으로 리모델링 해가야 하는 거예요. 기존에 고정하던 관념도 깨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리모델링 한다는 게 뭐예요? 기존에 덕지, 벽지, 바다 고르지 못한 거, 세면대 좀, 이끼 끼고, 때 묻은 거, 이런 거, 다 죽이는 거잖아요. 다 수거하고, 다 소멸시키고, 새롭게 거기에다, 새롭게 재배치해서, 새로운, 황홀한 질서로움이 운행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새 분위기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삶의 원초적 창조에 대한 거구나. 그게 이해가 됐잖아요. 그 창조를 통해서 내가 그야말로 내가 보배로 거듭나지는 거구나. 그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창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창조의 공식이에요. 여기에요? 이거요. 신성장 동력, 가로 열고, 신성장 동력 고박이 나선형 회전의 결제선. 이게 창조의 공식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자, 보세요. 신성장 동력이다. 그죠? 무엇인가 진료가 있어야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진료에 해당하고, 나선형 회전을 통해서 형상이 커피 원액이 나와진단 말이에요. 커피 원액. 구슬이 서말이다. 이게 신성장 동력이에요. 구슬이 서말. 신성장 동력, 이거를 주로 어디에서 쓰는 표현이냐면, 기업, 회사, 그죠? 경제활동,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쓰는 표현이죠. 그죠? 자, 지금까지 쭉, 기업활동, 회사, 막 제품도 마련하고, 막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해왔어. 근데 이제 이게 한계에 봉착해. 이걸 이제 많은 회사가 또 그렇게 하고 이러니 예전처럼 이익이 확보되지도 않고 이래. 그러면 이제 이때 어째요? 그죠? 그 회사나 그 기업에서는 자구책을 발동해서 그죠? 비상한 경영체제 경영에 돌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먹거리, 그죠? 블루오션,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그 제품, 그죠? 더 효율적이고 이 물질 문명에 앞으로 더 효용적 가치가 있는 그걸 새롭게 개발하죠. 그걸 찾는 거, 그 개념이 뭐예요? 그게 신성장 동력. 새롭게 성장을 일구어낼 수 있는 동력이 뭐냐? 그래가지고 히토류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속 더 황홀하게 개발하기도 하고, 그죠? 다른 어디서도 그 누구도 못하는 최초의 그 구슬을 가지고 깨어내죠. 깨는 거죠. 새롭게 깨는 거죠. 그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구슬이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또 구슬을 더 이걸 알맹이니까 마치 커피 공에서 진액을 뽑아내듯이. 그렇잖아요. 석유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신성장 동력 개념이에요. 구슬이 서말, 이게. 그러면 이 신성장 동력은 보다 더 의미로움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창조의 공식, 창조하는 거잖아요. 꿰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 도달점인 그 신으로 그 도약, 그 완성을 일궈낼 수 있는, 그 성장을 마감할 수 있는 그 동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신성장 동력, 신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동력. 자, 그것들이 뭐라고요? 구슬. 그것들이 뭐라고요? 세상 만사다. 모든 사물과 현상이다. 내 안팎에 모든 그 있음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곱해져. 무엇이? 나선형 회전.
앞전에 볼트 너트 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나선형 회전이에요. 나선형 회전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 달리 볼트와 너트로 분리됐던 것이 완벽하게 하나로 공구가 되어지죠. 절대로 이게 이제 떨어지지 않죠. 마치 우리 영혼과 물질 육신처럼요. 우리 영혼과 물질 육신 나선형 회전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죽으면 반대의 나선형 회전이 주어집니다. 정반대로. 나선형 회전. 자, 그러한 나선형 회전이기도 하고, 내가 꿰음으로써 그 보배로움으로 나아가는, 내가 온전히 서가는, 내가 성장해가는,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존재 자금을 펼쳐가는 그러한 회전, 그러한 돌고동, 그죠? 그러한 나의 노력, 그죠? 그것이 거기에 가미돼. 그래가지고 이제 총체적으로 결제가 되어집니다. 결제의 승, 결제가 됩니다. 그 결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로써 창조가 마감되어져요. 한 과정의 창조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구슬이 서말, 이 나선형 회전이 이게 꿰매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면 여기가 원초적에 해당하고, 그죠? 여기가 뭐에 해당한다면 여기가 본질적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초적과 본질적의 이 차이는 뭐냐면요, 이 차이예요. 있음과 온전한 있음의 차이예요. 자, 커피가 있죠. 원두. 그죠? 그 있음을 가지고 이제 인간이 음용할 수 있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인간에게 인간화 되어질 수 있는, 인간을 보배롭게 할 수 있는,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전환되어지죠. 그로써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온전한 있음이 되지는 거잖아요. 커피 콩을 바로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커피 원액,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 그거를 일구어서 섭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초적이다, 이거는 있다 이 말이에요. 구슬이 서말, 구슬이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이건 당연히 있어요. 이미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무엇이 이제 차이가 나냐면 본질, 그걸 얼마만큼 내가 새롭게 일구어서 나의 창조를 통해서 나에게서 온전하게 있게 할 거냐. 이거는 우리 인간 저마다의 몫이죠. 삶의 과정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온전한 있음을, 그러한 창조를 해가면 해갈수록 그는 보배로워지는 거고, 그죠? 그 삶이 유익하고, 삶이 풍성하고, 삶이 넉넉해지는 거고. 그러든가 말든가 무슨 구슬은 아이고, 내가 그런 것도 신경 쓸 수 없어. 오직 돈. 이러면은 허망한 삶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슬이 아무리 서말이라도, 구슬은 무슨 구슬? 뭐 구슬치기 하라는 거야? 인생이 구슬치기요? 허망한 삶이 살아요. 그죠? 있음과 온전한 있음. 여기 이게 있음이겠죠.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발굴하고 그것을 꿰어서 온전한 있음으로 하는 그것이 나선형 회전에 해당해요. 내가 직접 거기에 개입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으로, 나의 행위로, 어제 했잖아요. 나의 언행이 아닌 나의 말씀으로, 그죠? 나의 말씀으로 나선형 회전. 네. 그렇게 해서 결제가 되죠. 이게 창조의 공식이에요. 어떤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내 삶을 창조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야 진짜 주인이잖아요. 또 그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그죠? 내 주위에는, 내 안과 밖에는 구슬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 다 구슬밭이야. 그러한 구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꿰어내는가. 나선형이 온전한 있음으로 만드는가. 즉 원초적인 거, 그것을 얼마만큼 나의 본질, 나의 본래 질량, 나의 본래 정체성으로 구현해 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삶이 좌우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시간이 좀 됐다. 야, 멋지죠. 그죠?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 오늘 이 속담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원초적 창조, 창조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미 구슬은 다 준비되어 있구나. 창조의 원진료, 이 진료는 다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이걸 꿰지 못했었구나. 꿰지 않았었구나. 꿰려는 생각도 없었구나. 여기서부터가 인간의 삶이 구체적인 시작인데 어떻게 꿰을까? 그죠?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꿰을까?
내 주변의 사물과 현상을 어떻게 깰까? 오늘 날씨가 흐려. 이 날씨라는 구슬을 내가 어떻게 꿰까? 그죠? 그런 과정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자신이 진정으로 그 어떤 구슬보다도 위대한 보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배가. 뭘 통해서? 창조. 새로 읽어내. 새로 읽어내면 공식이 가로 열고 신성량 등록 고박이 나선형 회전의 결제성이에요. 자, 결제는 요 결제하고 요 결제 있죠. 요 어이 들어가는 요 결제는 이제 카드값 결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 결제하는 거고 결제 아이요. 맺는다. 그래서 제가 한다. 그걸 확정 짓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과정을 하나를 딱 마디를 짚고 맺을 결이잖아요. 맺어서 그거를 제가 인준 공식화한다. 기정사실화한다 그 말이에요. 결제. 그래서 어떤 것이든 어떤 게 쭉 되면 결제가 되어져야 그 과정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결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러면 결제를 누가 해? 어떻게 하는 거야? 결제는 도대체 뭐야? 이거는 만유의 몫이에요. 삼라만상의 몫이에요. 그냥 도리의 몫이고 순리의 몫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자, 물이 있어, 물이. 자, 물을 결제한다 쳐봐요. 물이 끓어올라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열이 계속 열 팽창을 하고 분자 활동이, 그죠? 물 분자 활동이 대폭발 활성이 일어나고 나중에 폭발하게 끓잖아요. 그때가 몇 도예요? 100도시죠. 그죠? 물이 끓어올라서 고열, 고온, 그 다음에 그 고활성화를 최대치로 이룬 게 100도시죠. 이때 우리는 라면 넣잖아요. 이때부터 그러면 요리 시작하잖아요. 물이 준비가 다 됐어요 이 말이잖아요. 물이 결제됐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00도시로 끓어오르면 이게 그냥 결제인 거예요. 그 과정이 마감됐어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닿는 걸 새롭게 시작해 가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때부터 요리하는 거잖아요. 결제란 그런 거와 같아요.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으로 의롭고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있는 이 구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진정으로 진지하게 그 진중함으로 진실되게 나서는 거죠. 그 온전한 일수로 하나씩 그 본질로 승화를 시켜가면 갈수록 어느 때 100도시가 그게 딱 그 과정이 100도시가 되잖아요. 그럼 자동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결제란 그런 거예요. 사장님한테 이거 들고 가서 그거 아니에요. 이 우주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그럼 뭐하느라고 하는 것은. 멋지죠? 네네 그렇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고다. 이건 우리 삶의 오초적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라. 원초적인 구슬이 서말인 이 구슬을 꿰는 거. 그거를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꿰는다. 이거는 본질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다. 이거는 원초적인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원초적인 것들이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원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본질을 깨워내므로써 자신의 질량으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실은 우리가 이 속담을 가지고 계속 성스러운 말씀 그 의미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걸 다 일러드리는 것도 뭐예요? 속담이 원초적인 거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째요? 그 속담을 가지고 본질을 깨워내는 거잖아요. 이 장면도 그렇고 이전에 속담 다 해온 것도 그렇고 온전한 있음으로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담을 내가 타고 올라서 그죠? 자신의 보배로움, 자신의 의미로움을 새롭게 읽어내는 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그럼 그것만 그러냐? 모든 게 다 내가 식사하는 장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하는 장면이다. 내가 텔레비전 보는 것도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온갖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새롭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일구어지는 거예요. 창조.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그죠?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실은 다 창조 영역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져가시면 와 진정으로 그렇구나 이게 확 하고 다가오고 그로써 정말 창조자 주인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게 되어지실 거예요. 그래요. 네.
구슬이 서말인 이 원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질량을 배가해 가십시다. 그래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게 창조라고 그랬죠. 창조란 새로 일궈냄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본질이 요만큼이었어, 나 자신에게는. 근데 그 다음에 또 신선한 공간에 나잖아요. 회전을 통해 그 결제됨으로써 이만큼 확장.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확대, 확장, 확축. 영원히 진화해 가는 거예요. 항구적, 영구적. 영원히 진보, 변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라고 해서 딱 고정되어 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계라고 하는 것은 창조계예요. 창조. 끊임없이 새로 일궈가는 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통찰을 이루고, 얼마나 보고, 진정으로, 얼마나 듣고, 얼마나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 질량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본질이 새롭게 일궈져요. 이거 보시면 그냥 아실걸요? 예를 들면, 시가 한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시를 오늘 봤어. 이런 시네. 자, 그 다음에, 한 3일 뒤에 다시 그 시로, 와, 야, 요 작가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네?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보세요. 그 시가 똑같이 보이는가? 안 그렇죠. 야, 이 시의 내장된 이 본질이 이거네. 자,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보세요. 아, 그래? 그럼 나도 저 시인의 심상을 닮아서 나도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시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되시죠. 끊임없이 그 본질이 계속 새롭게 일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다, 만유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그렇게 고정시키느냐? 꿰지 않는 그 자신이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슬서마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꿰지 않고 있으면서. 그죠? 자신이 창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세상 탓하고 팔자소관이네, 억울하네. 나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네. 왜 그렇게 꿰냔 말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데 진정 잭시야. 큰 눈, 인간으로서, 이제 우리 새 인간으로서 이 창조의 눈을, 지혜의 눈을 진정 떠야 한다 생각해요. 그죠? 멋지네요.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법이다. 우리 그리게 가시게요. 내 삶의 원초적 창조. 원초적인 재료를 가지고 본질로 새롭게 일궈낸다. 그것이 나의 질량이다. 그것이 나의 본분이다. 그것이 창조자로서의 나의 삶이다. 결제는 자동화되어진다. 100도씨로 끓으면 그냥 얄짤 없이 결제되어진다. 그렇습니다. 네, 큰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요. 네.